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영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정부 중동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10월 7일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전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로 확전될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등 중동 사태가 심상치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바이든 정부 중동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원유 등 세계 에너지 생산의 핵심적인 중동에 군사적 개입도 마다하는 등 강력히 개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당시 셰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자급이 가능해진 데다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로 회귀를 표방하면서 전략적 중요성이 감소된 중동 지역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해 영내 국가들 간 균형을 통해 안정을 확보하는 역의 균형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그 일환으로 2015년 7월 14일 이란과 핵개발 중단과 국제사회의 제재 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핵협정인 이른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체결하였고 그들을 이은 트럼프 정부도 2020년 9월 15일 이스라엘과 UAE 등 아랍 국가들과의 수교를 중지해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바이든 정부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전략의 초점을 두면서 중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전략 자산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아프간 주둔 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등 중동에서 손떼기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인권 문제를 내세워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시쿠지 암살을 이유로 사우디에게 무기 판매 중단, 사우디가 지원하고 있는 예멘 정부에 정하는 이란의 대리세계인 반군 후티의 테러단체 명단서 제외 등 사우디와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란 바이든 정부의 모습은 사우디와 걸프만 아랍 국가들의 안보 불안과 대미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로 이러한 틈을 타 중동에 침투한 중국이 2023년 3월 10일 사우디와 이란 간 관계 정상을 중재하여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바이든 정부에게는 뺨을 한 대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중동 정책을 제고하기 시작했고 사우디하고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바이든 정부는 사우디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였고 이스라엘과 사우디 수교 중재를 통해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란의 팽창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우디로서는 미국의 안보 보장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미국의 제안을 안보협정 체결, 민간 핵 인프라 지원, 미국의 대사우디 무기 판매 금지 해제 등을 조건으로 수락했습니다. 이란 미국의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 수교 중재는 이란과 그 대리세력을 자극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면서 중동에서 미국의 철수로 생기는 힘의 공백을 메꾸려는 야망을 가진 이란은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수교 가능성이 등장하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동맹 결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역시 고립 심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빠져나가 생긴 힘의 공백을 메꿀 가능성이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동맹 결성을 차단하고 팔레스타인의 존립 기반 유지를 위해 이란의 지원하에 이란의 대리세계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인 가자 전쟁이 발생하였고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수교 추진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이란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란 정수부파는 솔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2023년 9월 29일 포런 어페어즈 2024년 11월 12월에 기고한 에세이 초안에 중동 상황을 지난 수십 년간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표현했다가 10월 7일 하마스 이스라엘 가자 지구 공격이 있자 허겁지겁 그 초안을 영내 도전 여전히 남아있다고 수정하여 10월 24일에 다시 게재한 것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가자전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조차 무차별 살상 행위를 자행하는 이스라엘에게 무조건 지원을 함으로써 아랍 국가들 내에서 인권에 대한 바이든 정부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야기시키면서 반미 감정을 확산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중동 지역에서 반미 감정이 증폭되자 미 국무부 실무진들은 지금처럼 무조건적 이스라엘 지원을 지속한다면 미국은 향후 대테러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보다 더 큰 외교 안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보고했으나 무시당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에버를 헤인즈 국가정보장도 연이어 무조건 이스라엘 지원이 알카에다, 이슬람 국가, 헤즈볼라 등과 같은 테러 단체들의 9.11 테러와 같은 미국에 대한 대규모 테러 공격을 또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이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미국 간 밀접한 종교적, 역사적, 정치적 관계 때문이지만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스스로 시온주의자라고 말할 만큼 친이스라엘 서행을 띈 바이든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미 정부 내에서는 바이든 정부 중동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따라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대선 캠프에서는 집권 시 취해야 할 중동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심도 깊은 논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해리스 대선 캠프가 결정할 중동 정책 방향은 해리스 집권 시 미국 대외 정책 방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바이든 정부 중동 정책 실패는 사우디 등 아랍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동방 정책의 가속화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1970년대 중동 진출 붐에 이은 제2의 중동 붐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정부 중동 정책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중동 정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